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기사에 연달아서 여러분한테 좀 이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놓친 분들이 많은데 이건 지난 5년 동안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클래스 101 강의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어제 읽었던 기사요. 임대인 4년 계약시 인센티브. 재밌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대차 3법을 부분적으로 약간 바꾸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뭐, 귀멸의 칼날 좋아하세요? 그럼 불의 호흡에서 물의 호흡으로, 물의 호흡에서 물의 호흡에서 불의 호흡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해의 호흡을 써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자꾸 보니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못마땅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화가 나요. 왜냐면 5년 동안 뭐 이 인수위가 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많이도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걸 좀 먹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에 좀 역효과가 나더라도 제 얘기대로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좀 빡세게 해서 힘들더라도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웃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나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또 나뉘어요. 분명히 나뉩니다. 임대차 4년 계약시 인센티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인센티브가 어설프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건 어설픈 게 나아요. 차라리 인센티브가 어설퍼서 할 가치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럼 임대차 3법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인센티브가 엄청 좋다. 그러면 일단 4년, 막 6년, 8년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해야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해고 이꼴 고용.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우면 보다 양질의, 보다 좋은 사람의 고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평범한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업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지금 한국이 뭐 첫날 가야 뭐 저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재가 나오려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호해 드려야 할 분들은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임대인 4년 계약시 인센티브, 다른 건 뭐 다 그냥 설명이고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인수위는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끊기는 문제를 고려해. 이거는 임대 사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자율적으로 냅두면 돼요. 그냥 뭐 투자하고 싶은 애들 투자해. 너네 갭 투자하고 싶어? 갭 투자해. 대신 니네끼리 치고 싸우다가 니네끼리 망하는 건 우린 몰라. 대신에 너네 임차인에 대해서는 책임져. 너네 만약에 갭 투자하다가 임차인 보증금 떼먹었다는 게 만약에 걸리지? 너네 그럼 징역형이야. 이건 저도 오케이예요. 임차인들 좀 냅둡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4평짜리 5구짜리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보면 13평, 막 창동 17단지 같은 가면 13평, 15평, 17평, 19평, 21평, 23평, 24평, 25평까지 있거든요. 거기 이제 5구 밑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아니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거 읽으면은 느낌이 안 오세요? 느낌 오시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임대 사업자가 씨가 말랐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한 3년, 4년 동안 임대 사업자가 나오지를 못했죠. 그런 분들의 수요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데 부분적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한다. 84도 안 되고 110도 안 되고 115도 안 되고 142도 안 되고 60 아래 5구짜리 민만 해라? 36, 39, 42, 43짜리? 그것만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얼로 쏠리겠어요? 우와 쏠리겠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나오죠. 재밌는 게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24평 이하의 임대사업자가 몰렸다 쳐요. 인센티브도 받아먹고 투자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가가 좀 올랐다고 쳐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럼 매매가가 24평짜리가 오르면 34평짜리 매매가가 변화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바보인 게 지난 5년 동안에 연동돼 있다는 게 다 입증이 끝났죠. 그 매매가 연동되니까 결국에는 매매가 시장에 자극을 주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5구 미치니까 24평짜리 밑으로 임대사업자가 들어가면 여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저렴한 임대료의 전월세 주택이 공급이 끊겼다. 뭐예요? 왜? 임대사업자가 없어졌으니까 저렴한 임대료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끊겼다. 그러면 60 이하, 5구 제mitte, 5구, 24평 이하의 주택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24평 이하는 전월세 공급이 될 것이고, 여러분, 24평 넘는 건요. 26평, 7평, 9평, 31평, 34평은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급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24평의 수요와 34평의 수요는 달라요. 아기가 둘이면 24평은 좁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34평 가야 되잖아요. 그럼 24평의 저렴한 임대로 살다가 34평으로 옮겨 탈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세가가 빡!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죠? 왜 이런지 전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처벌을 하고요. 그냥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주거니까 인간의 본능이랑 똑같거든요.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여대 나온 여학생을 사귀면은 취업 가산점을 줄게. 아니면 여대 나온 여성이랑 결혼을 하면은 지원금을 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대에 나온 여성의 인기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뭐 멀쩡하게 돌아가겠어요? 왜 안 돌아가요? 여대를 나오지 않은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남대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대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대를 나온 여성과 결혼을 하면은 1억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면 여대 나온 여학생들의 인기는 엄청 늘어나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바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대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자율적으로 완전 자유시장이 여기에요, 여러분. 연애시장은 자율,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남녀가 맘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서로 동의만 하면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유시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끼리끼리 노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끼리끼리 노는 거 보이시죠? 결혼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다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 분야가 문제없이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애 낳을 사람 애 낳고. 그런데 자꾸 뭔가 혜택을 준다? 뭐 하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 글로 쏠리죠. 그럼 나머지가 손해를 보잖아요. 만약에 24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전세를 공급하게 해주면은 임대인이랑 거기에 저렴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혜택을 보겠죠. 그러면 24평 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당연히 연동돼서 올라가고 이것도 연동이 돼 있잖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뻔하죠.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8평 살 사람은 18평 사고 24평 살 사람은 24평 사고 34평 살 사람은 34평 사고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34평이랑 18평은 못 사게 하고 24평만 살 수 있게 만들어놔서 24평에 쏠리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24평 가격이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한 다음에 옆에 평수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정체예요. 되게 예민하고 되게 좀 무서운 시장이에요. 평수가 3개, 4개가 있으면 3개, 4개에 맞게 다 등을 떠밀어 줘야 돼요. 니 골라. 돈이 많아? 40평대가. 돈이 좀 없어? 20평대가.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쏠리게 하면 이쪽에 폭등을 한 다음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의 시장의 정체가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승력은 지속적인 병목 현상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병목 현상을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병목 현상이죠? 병목 현상이죠. 한쪽으로 쏠아 붙이는 거잖아요. 저 인센티브를 원하는 임대인의 그 주택만 전세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없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5구 24평 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러면 난 불만만 하지 말고 방향을 제시해 보라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임대사업자를 새로 살려내세요. 자율적으로. 옛날이랑 똑같이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이시든가 2년으로 그냥 냅두고요. 그냥 그걸 없애세요. 임대차 3법을 그냥 폐지를 하시고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임대사업자를 그냥 부활을 시켜주세요. 임대사업자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제시해 드려요. 근데 그게 비난이 무서우신 거잖아요. 비난이. 그게 비난이 무서우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은 먹고요.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채점을 해보면 그나마 적절하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채택했을 때 불만이 제일 덜해요. 사람들 남녀 연애시장 결혼시장 불평불만 다 있어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병목 현상이 있으면 소외당하신 분들이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분노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의 분노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전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영상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정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하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